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부여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하루 동안 다녀온 곳들이고요. 부여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여 시내 쪽에 있는 관광지들이어서 다니기 좋았고요. 그럼 첫 번째 관광지로 부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정림사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정림사지이기도 합니다.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사비 도읍기에 건립된 사찰로서 백제 사찰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명문 기와가 발견되면서 정림사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현존하는 백제 석탑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이기도 하고요. 정림사지 석조열의 자상은 보물로서 정림사지에 남아있는 석조불상입니다. 정림사지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 바로 옆으로 정림사지 박물관도 있습니다. 정림사지 박물관은 무료 관람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박물관들 중에 가장 볼거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와 백제 사비도읍의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역시나 무료 관람이고요. 테마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림사지 박물관은 1시간 정도면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명문 기와가 1942년 발굴되면서 정림사지로 불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림사지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AR 콘텐츠를 통해서 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조명을 활용한 복합 라이팅 쇼를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3분 정도 라이팅 쇼가 이루어지는데요.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정림사지의 탄생부터 정림사지 5층 서탑의 건축 과정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림사지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좋았던 점은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AR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상당히 관람하는 데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분들과 함께 방문해도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부여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엄청 많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1전시실인 정림사지관을 보고 이제 제2전시실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통로도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환상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극락 종토를 형상화해서 연꽃과 환상적인 세계를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2전시실은 백제불교 역사관으로 사비시대의 6명의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영상관이 있어서 국내 박물관 최초로 VR 기기 없이도 360도 영상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스카 문화유산 사진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전시로 보부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전시실 말고도 뮤지엄 샵, 카페, 영상실도 더 있었습니다. 정림사지 박물관을 둘러보고 이어서 부소산성을 보러 갔습니다.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전설이 있는 낙하암이 바로 여기 부소산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소산성이 있는 곳 앞으로는 부여 광복리 유적이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광복리 유적에는 부여 관아도 있고 사비도성 가상체험관도 있습니다. 광복리 유적과 부소산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부소산성은 입장료 2,00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입장도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시대 왕궁의 배후 산성인데요. 평상시에는 왕궁의 후원 역할을 하다가 위급할 때에는 왕궁의 방어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곳곳으로 이정표도 잘 되어 있고
제일 먼저 낙하암을 보러 갔습니다. 부소산성은 부여의 부소산에 있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으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유적지가 있어서 설명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여겨지는 소복사지 사찰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백제시대 사찰터이고 많은 유물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낙하암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고란사 선착장으로 가면 유람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낙하암을 갑니다. 낙하암을 보기 전에 백마강을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는 백화정을 먼저 봤습니다. 백마강을 볼 수 있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낙하암은 백마강가에 서 있는 높이 40m의 절벽입니다. 낙하암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유람선을 타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마강은 백제에서 제일 큰 강이란 뜻으로 규안면 호암리 천정대에서 세도면 밤조 원리까지 16km의 금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백화정을 지나 고란산은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소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자루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물 196호인 금동석갈의 열의 입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소산성 전체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니 반올루가 나왔습니다. 반올루는 1972년 세워진 2층 누각으로 부여 시가지가 훤히 보이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영일루 주변으로는 문화재 발굴 작업도 한창 중에 있었습니다. 부소산성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삼충사입니다. 삼충사는 위기로 치닫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백제의 새 충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성충 흥수 계백의 영정이 있었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부여 왕릉원에 가니까 바로 부여 숭목전이 보였습니다. 숭목전은 백제의 사비시대 왕들의 위패를 모시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 왕릉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오전 9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매표소 입구에 매점도 있었고요. 바로 부여 왕릉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여 왕릉원은 백제시대의 무덤들로 현재 사족으로 지정된 고분군은 왕릉군 7기라고 합니다. 고분의 겉모습은 모두 원형 봉토분이고 백제 후기 사비시대의 묘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합니다. 주변으로 넓은 잔디밭도 있어서 학교에서 소풍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나 김해에 있는 왕릉보다는 살짝 작은 규모로 보이지만 정말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여 왕릉원의 동화총 모형도 잠시 뒤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자왕과 부여융의 가묘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도 뒤편으로 왕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릉원에서 봤던 동화총의 모형도 있어서 내부 벽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여 능산리 사지도 있었는데요. 백제 위동왕 14년에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되었다가 660년 백제가 멸망하면서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백제의 수도 부여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부여 나성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는 국보인 백제 금동 대양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상 증강 현실을 통해 체험하는 부여 왕릉원 아트 뮤지엄도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쉬는 날 방문해서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부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국남지입니다. 부여 국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으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년 7월이면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여 국남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 백선에도 들어가는 곳인데요. 겨울철보다는 연꽃이 피는 여름에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부지도 넓어서 산책하기 좋았고 주차장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남지는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낮에 방문을 하였지만 다음에는 저도 저녁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 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궁람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궁람지의 메인 장소인 포령정은 아주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아 보였고 그만큼 사람들도 자주 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다닐 수 있는 부여 여행지들을 다녀봤는데요. 부여 국립박물관이나 소동요 테마파크, 백제문화단지, 성은산성, 사랑나무 등 가볼 만한 곳들이 더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일정을 잡으시면 편하게 부여 여행지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게 쉬어가면서 돌아다니기 좋은 부여였습니다. 숙박부터 맛집까지도 다 잘 되어 있고 뚜벅이로 부여 시내 위주로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